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첫 단원인 경우의 수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 해. 이제 경우의 수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고1 수학하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단원을 좀 복습하고 이제 시작해 볼게.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아주 기본적으로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법칙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합의 법칙. 그리고 곱의 법칙. 물론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제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의 설명이나 책 같은데 보통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끼리는 더해라. 혹은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곱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가끔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동시에라는 표현이 똑같은 시간,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이지 영어로 말하면 그런 동시를 말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제 버스로 갈 수 있는 길이 3개래요. 그리고 기차로 갈 수 있는 길이 2개 길이에요. 그럼 우리 이런 거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당연히 3이랑 2를 더해서 5 나오잖아, 그지? 또 곱의 법칙 한번 봐볼까? A에서 B 거쳐서 C 갈 건데 A에서 B까지는 버스로만 갈 수 있어. 버스 가는 길 3길, 그 다음 B에서 C까지는 기차로 가는 길 2길. 그럼 우리 A에서 C까지 가는 총 경로의 수는 당연히 3 곱하기 2 해서 6 나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거죠. 다시 한번 합의 법칙 한번 볼까? 합의 법칙에서 3 더하기 2가 됐던 이유는 버스 또는 기차 또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런 곱의 법칙에서 곱하기가 들어갈 때는 그리고 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뭔 소리냐? 아까 선생님 잠깐 말하긴 했는데 버스 그리고 기차를 둘 다 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돼. 그 합의 법칙에서는 완료의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곱의 법칙에서는 진행의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된다. 너무 쉬워. 완료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길로 갔어. 끝인 거잖아. 그쵸? 완료가 된 거잖아요. 이 모든 하나하나의 길이 다 한 번 시행하면 완료가 되는 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까지 내가 여기 골랐어. 이 끝난 건가요? 아니죠. 진행 중이란 말이야. 우리 한 번 더 가야 된단 말이지. 그치?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은 곱해야 된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때 우리가 또 배웠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웃한다 와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거 배워봤을 거야. 그럼 선생님 한번 문제를 내보자면 이웃한다의 반대말이 반드시 이웃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물어보면 애들 다 이렇게 표현을 해. 맞지 않나? 이웃한다 반대말에 이웃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 A, B, C, D, E, F, G 이렇게 7놈이 있다고 쳐볼게. 문제를 냈어요. 이 중에서 A, B 두 사람이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보라. 반대로 A, B 두 사람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봐라. 이럴 때는 이 두 말이 반대말이 맞아요. 어떤 둘을 기준으로 하면 그 둘은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바꿔서 A, B, C 세 사람이 이웃한 거랑 A, B, C 세 사람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과연 이 두 문장은 반대말이 되는 건가? 이런 거죠. 아니지. 그치? A, B, C 세 사람이 붙어있다의 반대말은 세 사람이 다 떨어져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이런 거 정도 있잖아요. 어떤 둘은 붙어있고 어떤 한 놈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얘의 반대말이 반드시 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풀이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두 명 같은 경우는 쉽지. 우리 배웠단 말이야. 이웃하는 경우는 한 놈 취급해라. 그래서 A, B를 한 놈 취급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되었으니 6, 100 해주고, 그치? 이 안에서 지들끼리 외출 바꾸는 2팩 이렇게 계산을 해줬다면 A, B가 이웃하지 않는 거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얘의 반대말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즉 원래 처음에는 7명이었으니까 7팩 이런 모든 경우에서 방금 구했던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그런데 이제 3명이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웃할 땐 똑같아요. 한 놈 취급하면 하나, 둘, 셋, 넷, 5놈이니까 5팩 해주고 3사람이 자리를 바꾸는 3팩 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는 아까처럼 전체에서 반대말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3명 이상일 때는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아예 풀이법이 바뀌는 거지. 그치? 어떻게 바뀌냐면 이웃하지 않을 때는 A, B, C를 제외한 다른 놈, 즉 여기서는 요 4놈이 남아있잖아. 요 4놈을 먼저 앉혀요. 4팩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순서대로 앉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우린 사이사이 공간이 몇 개 생기냐면 하나, 둘, 셋, 넷, 5. 이 5개의 공간에 A, B, C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A, B, C는 절대로 서로 붙어 있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배웠지만 서로 다른 5개의 공간에 3놈이 이웃이 아니라 3놈을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5P3이라는 표현을 배웠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선생님 막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너무 헷갈려요 하는 경우는 이렇게 보면 돼. 2사람이더라도 전체에서 반대말 빼는 경우가 아니라 방금 구했듯이 하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방금 구했듯이 A, B 2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이니까 5명을 먼저 앉힌단 말이야. 5명을 앉았으면 공간은 6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 6개에 A, B를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둘이 풀이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배웠던 것이 방금 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NPR의 개념과 NCR의 개념, 요것도 배웠어요. NPR하고 NCR의 이제 그 뜻을 먼저 생각해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다른, 이것도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나열한다. 그러면 NCR은요, 다 똑같은데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고 끝나요. 여기서 나열까지 가는 게 아니라 뽑아까지가 NCR의 개념이었죠. 그쵸?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이런 거지. 뭐 반에 1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1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장, 부반장, 수학부장 이렇게 3놈 뽑는 거랑 10명 중에 반장, 부반장, 뭐 수학부장 모르겠고 그냥 대표 3명을 뽑는 경우, 이때는 우리를 10P3이라고 하고요. 이때를 10C3이라고 하는데 뭐 이유는 당연히 반장, 부반장, 수학부장이 A, B, C인 거랑 뭐 B, A, C인 거랑 C, A, B인 거 이거 다 다른 경우잖아요. 그쵸? 반장이 누구고 부반장이 누구고 수학부장이 누군지가 다 하나하나 중요한 거고 이것이 바로 순서가 있다고 해요. 나열의 개념이기도 한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P를 쓴다. 그죠? 그러니까 NPR과 NCR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순서가 있냐 없냐예요. 하지만 반대로 대표 3명 뽑을 때에는 A, B, C를 뽑나 B, A, C를 뽑나 C, A를 B를 뽑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르고 끝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계산법을 어떻게 했느냐 요런 거 했지. 반장이 될 애 10명 중에 한 명 뽑고 부반장이 될 놈, 이제 나머지 9명 중에 한 명 뽑고 수학부장 8명 중에 한 명 뽑는다. 이거를 10P3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10으로 시작해서 3개만큼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곱해주는 요런 거였다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19, 8인데 얼만큼 더 중복이 되냐면 요런 애들이 사실은 똑같았던 거잖아. 그죠? 이 3놈을 나열하는 방법이 다 똑같았던 건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더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3, 2, 1 요런 식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인 식으로도 좀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가 지금 10P3의 뜻이었단 말이야. 다시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10P3. 그럼 우리 이제 이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NPR이면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바라봐. 19,8이지만, 비록 19,8이지만 일부러 뒤에다가 7, 6, 5, 4, 3, 2, 1을 다 곱해. 이렇게. 그리고 나눠. 7, 6, 5, 4, 3, 2 이렇게 곱한 걸 다 나누세요. 그래도 식에는 변한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분모는 7팩과 같은 의미고 분자는 10팩과 같은 의미예요. 그럼 보면 봐봐. 여기 10이면 여기 10이잖아. 그치? 이 3은 뜻이 뭐야? 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 놈이죠.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NPR을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분모는 뭐가 되겠어? 분모. 10에서 3 뺐던 것처럼 n-r팩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10이 그대로 10이었던 것처럼 n이면 여기는 n팩이 되겠죠. 이 분수식이 나온 이유가 별게 아니야. 만약에 못 외우겠어요, 선생님. 이러면은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해주면 되겠지. 그럼 NCR도 마찬가지로 해볼까? NCR. 자, 이걸 잘 보면은 이 19,8은 방금 위에서 했던 10P3과 같은 의미였고요. 이 분모에 있는 321은 3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볼게. NCR이라는 것은 일단 NCR이 그대로 있어. NCR이 그대로 있으니까 방금 여기 우리가 증명을 했었던 요 식을 일단은 그대로 써주세요. N팩에 N마 R팩. 그대로 써주되 다만 뭘로 한 번 더 나눴냐면 여기가 3이면 여기 3팩이잖아요. R이기 때문에 이게 R팩으로 한 번 더 나눴다. 요 식을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약속만 해보자면 이런 거지. 가장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NP0은 얼마일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0개를 뽑아 나열. 0개를 뽑으면 0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 자체를 이제 한 가지로 봅니다. 혹은 헷갈린다면 여기 R 자리에 0 넣어봐. 여기 R 자리에 0 넣으면 n팩분의 n팩이니까 당연히 한 가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NP1. n가지 중에 한 놈을 뽑아서 나열한다. 그럼 당연히 n가지겠죠, 그치? 10명 중에 한 명 뽑아서 나열하는 건 10가지 아닐까? 그치? 그래서 그냥 n. 마지막, n명 중에 n명을 다 뽑아서 나열한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그냥 n명을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치? n명 중에 n명 다 고르고 나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n팩과 같은 의미다. 자, 그럼 NCR은 어떨까? NCR은 NC0도 마찬가지로 1이에요. 항상 P든 C든 0이 뒤에 붙으면 그냥 하나다. 1이다. NC1도 마찬가지. N개 중에 하나 뽑겠다고. 당연히 N가지 나와요. 마지막 N개 중에 N개를 뽑는다면 요거는 한 가지죠. 그치?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거는 그거 자체로 한 가지니까. 그죠? 10명 중에 10명 다 뽑겠대. 그거 자체로 한 가지지 뭐.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배웠을 거야. 10명 10C2랑 10C8이랑 같은 의미라는 거 알고 계시죠? 10명 중에 될 2놈을 뽑는 거나 안 될 8놈을 뽑는 거나 어차피 똑같은 뜻이다. 뭐 요런 느낌인 거죠. 그죠? 자, 이제 고3 확통에 나오는 첫 번째 단원인 원순열부터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A, B, C, D라는 네 놈이 있어. 이걸 다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4팩, 즉 24가지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이거를 일렬 나열할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즉 원탁 생각하면 돼요. 원 모양의 식탁에 앉게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시오. 이런 게 바로 원순열인데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볼게. 이 24가지를 내가 다 쓸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A, B, C, D 또 A, B, C, D 순서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A, B, C, D A, B, C, D 이런 식으로 요 네 가지 경우는 당연히 이 24가지 안에 들어있는 경우일 거야. 즉 다 다른 경우의 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내가 이제 원탁에 앉혀볼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미리 그려놨는데 이제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방향은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별로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 임의대로 앉혀볼게.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앉는 거나 한 칸 옆으로 가서 A, B, C, D 이렇게 앉는 거나 A, B, C, D 이렇게 앉는 거나 마지막 이렇게 앉는 거. 아까랑 똑같이 한 칸씩 밀려 썼을 뿐인데 아까는 다 다른 경우였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경우일 것인가를 묻는 건데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어떻게든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돌렸을 때 겹쳐지는, 즉 똑같아지는 그림이면 그것은 그냥 한 가지로 본다. 이게 원순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원순열을 바라보는 관점을 총 2가지로 해석을 할 건데 이 2가지 해석을 반드시 둘 다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건 첫 번째 방법을 쓰면 되겠네 라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이건 2번째 방법을 써야만 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2가지 해석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먼저 해석해 볼게. 첫 번째 방법대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원순열에서는 일렬 나열에서는 이게 다 다른 애들이었지만 원순열에서는 다
같은 애들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알기 쉽게 한 번만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거 똑같이 그려놨거든. 똑같이. 근데 예를 들어 이 두 번째 그림을 내가 이동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이러면 어떻냐는 거지. 첫 번째 그림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A자리, B자리, C자리, D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야. 이것도 더 돌려보면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떻게든 돌리면 이 네 가지 그림은 다 똑같이 앉아있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지가 다 한 가지 그림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렬 나열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일렬 나열은 아까 말했듯이 4팩이었어요. 근데 일렬 나열보다 당연히 가지수는 줄어들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긴 네 가지가 다 다른 거였지만 이 네 가지는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총 몇 배가 줄었냐? 4배가 줄었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한 가지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 글자 수만큼. 원래 네 놈이었으니까 글자 수 네 놈이잖아. 그지? 4팩을 4로 나눠서 이건 뭐랑 같은 말이냐면 3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서로 다른 n명을 원순열로 나열해라 하면 당연히 n-1팩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원래 뜻을 생각을 꼭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한 거냐고? 1열 나열했을 때보다 n만큼, n개의 숫자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에, 가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n-1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해 줄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한 놈을 고정시키고 하는 거야. 한 놈을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순열을 깨트린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 이것도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 원탁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깥에서 A, B, C, D 네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는 어떤 한 놈을 먼저 넣겠다 이거야. 처음에 먼저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A라는 놈을 원탁, 이렇게 자리가 네 자리 있는데 여기에 넣는 방법은 하면 처음에 애들 다 그래. 아, 네 가지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원순열은 돌렸을 때 같게 만들 수 있는 놈이면 다 똑같은 놈이에요. 즉 처음에 A가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그림 점점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들어가든 돌리면 되잖아.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 A 올 거 아니야. 얘랑 똑같은 그림이 된다고요. 얘도 돌려가지고 여기 만들 수 있잖아. 그죠? 똑같은 그림 된다고. 얘도 이렇게 돌리면 A 되겠네. 아무튼 돌려서 같게 되면 그 원순열에선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특정한 한 놈이 먼저 들어가는 방법에서는 무조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럼 여기서 또 의심이 들어.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A가 들어가는 거랑 B가 들어가는 거랑 C가 들어가는 거랑 D가 들어가는 거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가지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누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A, B, C, D 중에 누가 들어가는 그런 시간적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 원순열에서는 마지막 결과만 볼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든 어쨌든 맨 마지막에는 이 네 놈이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특정 인물을 너네가 하나 설정을 해서 그 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A가 이제 들어갔잖아. 그죠? 근데 A가 들어가는 순간, 즉 원순열에서는 어떤 한 놈이라도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돼요. 이거를 바로 원순열이 깨졌다라고 해.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돌렸을 때 같은 자리가 없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면 이제 B가 들어간다고 쳐. B가 여기 들어가는 거랑요. 여기 들어가는 거랑요. 여기 들어가는 건 다 다른 경우야. 왜냐면 A가 이미 앉았잖아. A의 오른쪽 자리랑 A의 왼쪽 자리랑 A가 마주보는 자리는 다 다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앞으로는 이제는 이 남은 세 자리는 서로 다른 세 자리고 들어갈 애들도 서로 다른 세 놈이기 때문에 3P3 혹은 3팩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어떤 특정한 놈이 처음에 아무도 없는 식탁에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돌려도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지만 그 아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남은 자리들은 서로 다 다른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들어가는 3팩 이렇게 된다. 요 두 가지 해석을 반드시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의 해석과
지금의 해석. 뭐 물론 답은 같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연습을 더 해볼 거야. 괜찮아? 근데 이제 이 원순열이라는 게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꼭 원 모양만 원순열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이제 문제집을 보면 알겠지만 모양이 막 이딴 것들이 막 나와요. 그죠? 선생님 이건 삼각순열인데요. 아, 원순열의 일종이에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런 것들 다 원순열로 본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요런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런 문제도. 이거 한번 잘 보면 내가 이제 여러 개 그려놓긴 했는데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두 가지 방법. 자, 1번. 일단 원순열 취급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은 선생님 식탁 모양이 삼각형이잖아. 근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동그라미로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한 1, 2, 3, 4, 5, 6 이런 원순열로 한번 봐볼게. 일단은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아까 방금 배웠듯이 6명을 원탁에 넣는 방법은 1을 빼서 5팩 이렇게 말을 했잖아. 5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 1, 2, 3, 4, 5, 6 이런 거나 한 칸씩 이동해서 1, 2, 3, 4, 5, 6인 거나 뭐 한 칸 더 가가지고 1, 2, 3, 4, 5, 6인 거나 뭔 말인지 알겠지? 또 가가지고 뭐 1, 2, 3, 4, 5, 6인 거나 이거 다 똑같은 거라고요. 돌렸을 때 다 똑같은 거잖아. 이런 것들은. 그치? 원순열에서는 다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위에 문제를 봐보세요. 한번 선생님이 번호로 한번 적어볼게. 얘처럼 똑같이. 여기부터 내가 임의로 시작을 해서 1, 2, 3, 4, 5, 6인 것이랑 1, 2, 3, 4, 5, 6인 것이랑 한 칸 더 가. 아이고 내가 아까 잘못 그렸네요. 미안. 한 칸 가면 여기부터지. 1, 2, 3, 4, 5, 6. 한 칸 더 가. 1, 2, 3, 4, 5, 6. 여기서 벌써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돌렸을 때 겹쳐질 수 있는 그림인가요? 절대 아니지. 딱 봐도 지금은 1, 2가 같은 한 변에 앉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1, 2가 떨어져 있잖아. 벌써 다른 그림이란 말이야. 얘랑 얘는 다른 그림이야. 근데 한 칸 더 간 얘 그림은 어떨까? 이 그림은 두 칸씩만 오른쪽으로 간다면 이 첫 번째 그림이랑 겹쳐지는 그림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야. 이거 더 쓰진 않을게. 요 세 놈이 같은 그림이라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요 세 놈이 같은 그림이 될 것이라는 거지. 즉 돌렸을 때 겹쳐지는 그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 다른 종류만 생각해 본다면 종류만 따져봤을 때는 잠시만 이거 안 되네. 종류만 생각했을 때는 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일단 원순열 취급했었죠 아까. 원순열에서는 이 모든 가지수가 다 똑같은 한 가지였다면 얘 같은 경우는 원순열보다는 많단 말이야. 왜냐면 한 칸 돌렸을 때 다른 그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른 그림이 총 몇 종류가 나왔냐면 요거 하나 총 두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원순열 취급했을 때보다 2배 더 많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두 번째 해석도 똑같이. 아까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한 놈이 먼저 들어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넣는 거지. 그거를 이제 원순열이 깨졌다라고 아까도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1, 2, 3, 4, 5, 6이라는 6놈이 있는데 내가 1번부터 넣겠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1번이 먼저 들어가느냐 2번이 먼저 들어가느냐 이건 시간적인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한 1번을 먼저 넣을 건데 그 1번이 요 아무도 없는 요 세모 식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과연 몇 가지로 봐야 할 것인가 이 문제예요. 딱 보면 또 애들 또 그래. 아, 선생님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6개 아니에요? 또 이런다고. 여기 들어가는 거랑 아이고 또 잘못 그랬네. 여기 이렇게 6가지 아니에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고 했죠. 돌렸을 때 같은 건 같은 거야. 실제로 얘와 얘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어떻게 식탁을 돌려도 겹치게 만들 수 있는 그림일까요? 절대 안 돼. 이거 한 칸 가도 그림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얘랑 얘는 같은 그림인 게 보일 거예요. 돌려보면. 실제로 한번 돌려보세요. 목을 돌려보든 책을 돌려보든 한번 돌려보세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세 개의 그림이 같은 그림이고 요 세 개의 그림이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처음에 1번이라는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은 요 두 종류밖에 없는 거야. 요 두 자리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1번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원순열에 한 놈이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5자리, 요 남은 5자리는
어떤 한 놈도 돌렸을 때 겹치질 않아.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원순열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어. 즉, 남은 자리 5자리고 남아있는 애들도 5자리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넣는 방법은 그냥 5팩이라는 거지. 괜찮아요? 아까의 해석과 지금의 해석. 아까 첫 번째 해석은 어떻게 했다고? 가운데를 원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원순열 취급한 다음에 실제로 너네가 번호를 붙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수를 곱해준 거고, 방금의 이 방법은 처음 애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정하는 거야. 처음 어떤 애가 들어갈 수 있는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리는 다 다른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렬 나열하듯이 그냥 5팩 해준다. 둘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첫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해요. 물론 본인의 마음이지만. 그래서 또 한번 해볼게. 이것도 다시 한번 연습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런 그림이 있어. 일단 첫 번째 방법, 원순열 취급한다. 무조건 원순열 취급해. 그럼 어쨌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니까 8명을 원순열에 앉히는 방법은 7팩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보다 종류가 많을 것인데 몇 종류가 더 많을 것인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번호를 붙여보면 돼. 해볼게요. 1, 2, 3, 4, 5, 6, 7, 8인 거랑 한 칸 더 가서 1, 2, 3, 4, 5, 6, 7, 8. 지금까지 같나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다르죠? 한 칸 더 가볼게. 그럼 요건 같나? 이것도 돌렸을 때 겹칠 수 있는 경우가 안 나올 것 같아. 그치? 한 칸 더 가. 1, 2, 3, 4, 5, 6, 7, 8. 이것도 좀 달라. 그치?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동하는 순간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그림은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되었어요. 실제로 한번 돌려봐. 목을 돌려보세요. 같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 번이라도 중복되는 게 나오는 순간 이제 그 다음 그림은 그려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중복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 지우고 나면 결국에 서로 다른 종류의 수가 4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4배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혹은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놈을 먼저 넣는 거야. 두 번째 방법. 1, 2, 3, 4, 5, 6, 7, 8 중에 1번을 한번 먼저 넣어볼게요. 이런 거야. 그럼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잘 봐.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안 그려놓겠는데 여기 위에서 보자. 선생님 여기 8자리 있으니까 8자리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요 자리랑 여기 1번 들어가는 거랑 여기 1번 들어가는 거는 사실 같은 놈이에요. 여기 밑에서 한번 볼게, 그림을.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달라 보여도 사실은 같은 자리야. 이제는 좀 눈치를 채시려나? 실제로 한번 돌려볼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봐. 똑같잖아요. 그죠? 그림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하나로 봐야 돼, 하나로. 응?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느낌이 올 거야. 요 자리랑 요 자리는 같은 자리일 거라고. 두 자리 나왔어, 지금. 마찬가지로 요 자리랑 요 자리 같을 거야. 세 자리. 마지막 요 자리랑 요 자리는 같을 거야. 이렇게 4개밖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1번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자리 중에 하나로 봐야 되고, 이제는 원순열이 깨졌으므로 남은 7자리는 그냥 7팩 해준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순열. 그러면 원순열에 한번 응용을 좀 더 해볼까? 원순열이랑 이제 아까 맨 처음 배웠던 뭐 이웃한다, 뭐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애들을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랑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총 6명이 있어. 문제, 이 6사람을 원순열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하면 6명이니까 그냥 5팩 하시면 돼요. 너무 쉽잖아. 서로 다른 6명이니까 그냥 원순열은 1 빼가지고 5팩 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부모가 이웃하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 아까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더라? 그치? 이웃하는 애들끼리 한 놈 취급한다. 그럼 우린 지금 하나, 둘, 셋, 넷, 5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5놈인데 원탁에 넣을 거니까 당연히 몇 팩? 4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야. 이제 부모님, 뭐 자녀 1, 자녀 2, 자녀 3 이렇게 뭐 들어갔어. 요 안에서 부모는 당연히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팩 여기서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또 하나. 이번에는 원탁에 넣을 건데 부모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선생님 아까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부모를 뺀 나머지 애들부터 안 치고 사이사이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 나머지 4명을
원순열에 먼저 안 치는 방법은 당연히 3팩일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 1, 자녀 2, 자녀 3, 자녀 4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 그러면 사이사이 공간은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요. 아까 1열 나열이랑 다른 점은 뭐야? 1열 나열은 네 놈이 앉았으면 사이사이 공간이 5개 나온다면 원순열은 4명 앉았으면 사이사이 공간도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네 자리에 서로 다른 이 부모 2명을 넣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4, P, 2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또 마지막 하나만 해볼까? 이번에는 부모가 마주보게 하래. 마주보게. 방금 했던 내용이랑 조금 달라. 아까는 막 몇 팩 곱하고 시작했잖아. 그치? 원순열 취급해서 몇 팩 곱하고 시작했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기 좀 애매해요. 부모가 마주봐야 되니까. 어떤 특정한 2명이 마주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 방법 있잖아. 그치? 누구 하나를 먼저 넣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부나 모 중에 아무나 먼저 넣고 시작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적인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아빠 먼저 넣든 엄마 먼저 넣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아빠 먼저 넣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빠를 넣는 방법은 몇 가지? 자리는 6자리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6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 식탁은 부모님이 아니라 아빠 넣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야. 무조건 한 가지야. 선생님 여기도 되지 않나요? 돌리면 얘 되잖아. 선생님 여기도 되지 않나요? 돌리면 이거 만들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누군가 들어가는 건 한 가지예요. 부모님 중에 이제 아빠가 들어가는 건 한 가지. 그러면 엄마의 자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주어 있듯이 부모는 마주 본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들어갔어 이미. 그럼 엄마 자리는 무조건 정해지는 거지. 무조건 여기지. 엄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 가지예요. 요 한 자리밖에 안 남았거든. 오케이? 그리고 원순열에서 벌써 2명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원순열이 이미 깨졌어. 이미 아빠 들어가면서 깨졌기 때문에 남은 4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4자리는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서로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 4명, 사람 4명이니까 4팩. 요렇게 되는 거예요. 원순열 활용 중에 입체 부분을 설명을 안 해서 다시 추가했어. 그 원순열이 뭐 원 모양도 있고 삼각형 모양도 있고 뭐 길다란 직사각형 모양도 있지만 입체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각뿔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총 A, B, C, D, E라는 5가지 색깔이 있을 때 이 5면을 색칠하는 방법은?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지. 스페셜한 아이. 항상 경우의 수에서는 어떤 특별한 놈이 보이면 그 놈을 먼저 칠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편해요. 지금 옆면 4개는 다 똑같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근데 밑에 한 면만 어때? 다른 놈이지? 이 밑바닥에 빨간색이 오는 거랑 주황색이 오는 거는 다 다른 경우의 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밑바닥에 깔 수 있는 색깔의 수는 5가지예요. 이건 한 가지가 아니야. 밑에 바닥이 특별하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4개의 색깔을 칠하려고 봤더니 옆면은 어떨까? 마치 약간 위에서 바라봤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옆면 4놈은 돌렸을 때 겹쳐질 수 있는 원순열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팩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입체 모양 중에 어떤 그 특정한 그 정엠면체 기억나나 모르겠다. 중학교 때 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이12면체, 정이10면체 이렇게 5가지 배웠는데 우리는 정사면체랑 정육면체만 좀 다뤄볼게. 이게 그나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는 뭐냐면요. 모든 면이 정삼각형인 애를 정사면체라고 불러. 그림은 잘 못 그리긴 하는데 많이 못 그리네. 어떡하지? 잠깐만. 이렇게 해서 정사면체는 이렇게 이렇게 입체로 봐야 돼요. 이거 입체야, 입체. 정사면체 입체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사면체를 칠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아까 얘처럼 어떤 한 놈을 먼저 넣을 거야. 근데 이건 아까 한 놈이 아니라 이 밑바닥은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빨주노초파가 다 다르기 때문에 5 곱하기 3팩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4개의 면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빨간색 먼저 들어가든 주황색 먼저 들어가든 의미가 없고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쳐봐. 빨간색이 처음에 들어가 있는 자리는 한 가지로 봐야 돼. 한 가지. 어디에 들어가도 내가 돌려가지고 이 밑바닥에 깔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밑바닥에 깔 수 있어. 무조건 다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칠해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한 가지야. 근데 칠하고 났더니
잘 안 보이려나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는 요 면 남은 세 면 있지. 요거랑 여기 옆면이랑 여기 앞에 이렇게 면이 있어요. 요 면은 다 똑같이 생겼어. 걔네들 돌리면 똑같아지는 원순열이에요. 세 개의 면이 돌리면 겹쳐질 수 있는 똑같은 면이기 때문에 원순열을 봐야 돼. 세 가지니까 이펙해줘야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정사면체 칠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밖에 안 돼.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 정육면체 생각해볼게. 정육면체 이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얘는 어때? 얘도 어떤 스페셜한 애가 안 보이지?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얘처럼 아까 이 그림이랑은 좀 다른 거 알겠죠? 이 그림은 좀 특별한 애가 있었다면 얘들은 모든 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빨간색이라는 애를 처음 넣는 거가 한 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6개라고 하면 안 돼. 어디 색칠내든 내가 밑바닥에 깔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돌려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색깔은 한 가지야. 그럼 이제 옆면 4개랑 윗면 하나, 총 5가지 면이 남았는데 이제는 조금 스페셜한 애가 탄생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 밑바닥은 이제 고정이 되었고 옆면 4개는 돌렸을 때 다 똑같은 애 아닌가? 똑같다는 건 이거야. 내가 노란색을 여기 앞면에 칠하는 거나 이 상황에서 여기서 옆면에 칠하는 거는 똑같은 거야. 돌렸을 때 겹쳐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 4면은 똑같은 건데 유일하게 요 윗면이지. 이 윗면. 얘는 좀 특별한 애거든. 얘를 대체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는 들어갔고 색깔이 5개 남아있는데 이제 이 내가 밑바닥에 칠한 놈이랑 마주보는 요 면은 특별하기 때문에 요 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은 당연히 남은 5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건 5가지로 봐야지 한 가지가 아니라. 왜냐면 밑바닥은 빨강이 이미 고정됐는데 그 위에 노란색이 오는 거랑 그 위에 초록색이 오는 건 분명히 다른 상황이니까, 그지? 근데 문제는 이제 아래랑 위가 채워졌기 때문에 옆에 4면이 남았는데요. 이 옆에 4면은 뭐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이것도 느낌이 오겠지만 이 4면은 돌렸을 때 겹쳐질 수 있는 원순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면이지만 원순열이기 때문에 3팩. 그래서 이거는 30가지. 좀 외우고 있으면 좋아. 정사면체는 2가지, 정육면체는 3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